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특전사를 통해 제가 특별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특전사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국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특전사 분들, 아니, 특수임무, 대테러 임무 수행하시는 분들 한 몇 명 추려다가 이 매년마다 공단에 이제 가상으로 타격을 하러 간대요. 타격을. 그러니까 공단을 치러 가는 겁니다. 공단 털러 가는 거예요. 공단. 왜냐면 이 공단을 왜 터냐? 왜 가만히 잘 있는 공단을 왜 터냐? 공단에 이제 위험 지역에서 만약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거기가 타격을 실제 전쟁 시에 타격이 당하면 이제 그곳이 이제 거기 뭐 화학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전쟁이 나면 그런데 위주로 많이 칩니다. 중요시설이라 하죠. 중요시설 위주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거기가 이제 안전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테러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한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충분한 지원 금액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한 지원 금액을 지원해주면서 이제 이 사복복장에 이제 이 작전을 이제 그 계획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이제 지도를 받아요. 산단 하고, 제가 또 고향이 여수기 때문에 그 여수를 이제 여수에서 이렇게 작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 감회가 새로웠고 제가 꼭 이 작전에 이제 임하고 싶어갖고 어필해서 이 작전을 맡게 되었죠. 그래갖고 이제 군 관련 뭐 이제 침투를 할 수 있을 때 용이한 장비들, 뭐 야시 장비, 왜냐면 그때 새벽에 이제 작전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야시 장비, 그 다음에 또 각종 이제 침투 장비들을 해서 거기 이제 열감지기도 있고 CCTV도 있고, 이제 워낙 이제 그 경계가 삼엄하니까 도저히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겠어서,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공단이 내부는 또 이제 처음 들어가 봤죠.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 이제 들어갔는데도 이제 처음에 미리 이제 공단에 이제 경비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미리 들어갔어요. 근무 시간대 미리 들어가서 봉고차를 타고 미리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죠. 미리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거 먹고 점심까지만 먹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새벽이 닿을 때쯤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질 때쯤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린 다음에 그때 이제 이 철장을 넘고 담을 넘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열감지기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 그래서 땅을 파서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한 삽 가지고 땅을 파서 이 그 펜스, 이 철장과 지면으로 땅을 파서 이렇게 침투를 했어요. 침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 부여된 그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에다가 가상 폭파 딱지가 있어요. 폭파 딱지를 다 붙여 놓고 이제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단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이 정해진 당직실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였어요. 갖고 우리가 결국에는 다 침투를 해서 경비원들도 이렇게 잘 숙이고 잘 술래를 잡기 하듯이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갖고 다 붙이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국정원분한테. 국정원분은 이제 이 국정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뭐 나 국정원이요 해서 뭐 이런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 같이 다닙니다. 대신에 이런 국정원 명찰을 들고 다니죠. 동네 아저씨 마실같이 다니고, 더 오히려 보면은 막 비리비리해갖고 한 대 치면 막 죽을 것 같이 더 희말하게 없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 딱지 하나만으로 이제 하이패스로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문으로 해서 뚫고 왔어요. 국정원 관계자는 갖고 들어와갖고, 그때 이제 작년에도 이런 협조 관련된 해갖고 작전을 수행했었는데 이 공단이 또 다 털려가지고 마비가 되고 또 되게 혼났었나봐요. 왜냐면 실제 이런 간첩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공작원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런 곳에서 활보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당직을 쓸 때 혹은 뭐 이런 관리를 하는 관리직 분들한테 이렇게 삼엄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놨었대요. 전년도에도. 근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쳤는데 또 털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아무튼 막 국정원 분이 막 뿔이 나셔갖고 올해는 이제 이거는 뭐 안 봐주고 안 넘어가겠다 막 하면서, 그때 되게 막 이렇게 공단이 그때 되게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작전 수행을 잘해버려갖고 이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때 그래갖고 이제 막 그 국정원 분께서도 막 혼내고, 이거는 이제 뭐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허술하다 해서 이번 거는 뭐 이렇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런 국정원 협조하에 이런 특별한 작전 해서 되게 신기했다는 거. 또 두 번째,
이제 특수교육 같은 거를 받고 하다 보면 특수교육은 아무래도 전군 포함해서 특전사가 이제 특수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 UDTC든 또 뭐 해병대든 그 다음에 또 뭐 CCT 뭐 SSU 뭐 등등 관련된 이제 특전사의 대부분 양성기관을 통해서 와요. 뭐 대테러 교육이든 해든 다 특전사가 어쨌든 이거 특전사를 어필하려고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선진 교육 있잖아요. 미리 이런 현대 빠른 이런 교리가 리뉴얼되는 건 특전사가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 쪽에 또 이런 교육기관이 넓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 많이 위탁 교육을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없는데 이제 HID라고 해서 이제 이제 북파 공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파 공작원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설로만 듣고 이야기만 듣지만 가서 이제 같이 특수교육 받고 뭐하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쪽은 이제 기밀리에 비밀리에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크게 훈련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위탁하러 받으러 오려고 이제 특교단으로 이제 거의 다 입교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군복도 저희하고 틀려요. 보라색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하고 또 서든 어택 그 다음에 뭐 스페셜 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무튼 뭐 어릴 때 총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총싸움을 하다 보면 거기 게임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AK는 반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MP는 파워가 약한데 반동이 없고 뭐 요런 그 게임에 있는 화기들마다 총기류마다 스탯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인 학위를 다양하게 다뤄본 저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군대 이제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 가면은 폭약류하고 개인 학위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일반 보병이나 일반 부사관처럼 이제 개인 사격이라든지 이런 개인 학위 사격 같은 거 하고 할 때 한 발씩 딱총같이 빵빵빵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쏘냐 그런 게 아니고 연사합니다. 그냥 어르륵 갈기고 그 다음에 더블탭 하고 모잠비크라 해갖고 두 발씩 따당 이런 식으로 막 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잠비크라 해갖고 세 발 연속 따당 땅 이런 식으로 막 리드미컬하게 굉장히 총 가지고 아무튼 영화 찌떼기 막 갈겨요. 막 그럴 수가 있어요. 특전사 가면 막 총을 그러니까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탄약이 남아 돈다 그래갖고 요거를 연내에 수령받는 이 탄약이 있어요. 근데 요게 남으면은 내년에 쓸 수가 없어요. 다 소모시켜야 돼요. 그럴 때면 진짜 영화 찍을 수도 있죠. 거의 테러범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담배꽁초 세워놓는다든지 혹은 뭐 물체 같은 거 세워놓고 그냥 갈겨요. 예. 심지어 또 사격장 같은 데가 대부분 저희는 이제 산 중턱에다가 이제 사격장을 깎아갖고 만들기 때문에 뭐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꽁도 뛰어다녀요. 그럼 사격하다 말고 걔네들 막 쏴서 잡기도 하고 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나는 개인 학위류라고 하면 MP5, 글록, 제리코, 베레타 그 다음에 K 시리즈 저희 나라에서 만든 이런 개인 화기 권총류부터 포함해갖고 소음기 달린 이런 총까지 저격총까지 다 써봤고 그 다음에 AK47 그 다음에 또 뭐 써봤어요. 저격총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런 거 하고 또 폭약류 뭐 크레모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되죠. 영화 속에서 나온 이런 이 다양한 화기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화기마다 특징이 있고 또 이게 쏘고 하면 또 재밌거든요. 해서 이 일반 보병처럼 그 주어진 화기 하나 혹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일반화된 화기를 쓸 수 있는 특수 화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음하고 이 사격을 할 때도 한 발 한 발 이렇게 딱총식으로 주어진 이런 그 통제하에 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저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내부 소탕이나 건물 작전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진짜 그냥 사람을 앞에다 등지고 그냥 막 갈겨 제낍니다. 진짜로.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사람 뒤에 등지고 믿고 이렇게 횡으로 막 서가지고도 막 갈기고 진짜 그냥 막 갈겨요. 막 오르르 막 쏴요.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개인 화기와 하고 또 이렇게 좀 프리스타일하게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미 특수부대들과 교류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미 특수부대 작전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영화에서 보면 미 특수부대 작전들 하는 사람들 보면 전천후에 모든 걸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막 가정에도 충실해요. 특히 보면 막 아들한테 투고 와이프한테 화 한 번 안 하고 욕도 한 번 안 하고 너무 천사고 그렇다고 막 술도 잘하고 잘 놀아요 또. 근데 또 전투력은 빠방하고. 근데 막상 현실의 미 특수부대들은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먹기 때문에 거의 육식 위주로 하고 또 이런 나오는 비상식량이라든지
하고 나오는 음식 이런 거 자체가 저희하고 좀 틀려요. 되게 이제 퀄리티 있게 하고 또 거기는 때 군 인식하고 군에 이렇게 그 투자하는 이런 비용 이런 게 아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이 육중하긴 합니다. 힘은 되게 좋아요, 애들이. 하고 또 얘들은 진짜 좀 웨이트도 또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은 되게 좋습니다. 하고 뛰어다니고 산을 타고 하고 걔네들은 이제 우선 되게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훈련을 한다 해갖고 400km까지 걸어가고 진짜 400km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그걸 천리행군이라고 하는데 내륙 전술 훈련 내에 400km를 전술관 훈련했다가 일주일 내로 그 400km를 걸어야 되니까 잠 못 자고 400km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개나리 짐, 보따리 짐을 메우듯이 그냥 맨몸으로 400km 걸으라면 당연히 걸을 수 있죠. 그래 드림 들고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국토횡단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길, 오솔길 세상에 제일 악하다는 길로만 해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400km가 굉장히 힘들어. 발십창 나고 무릎 연골 다 반납하고 그럽니다. 우선 이제 또 이제 미특수전 부대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 대부분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저희가 보면 완전 이제 저희 난쟁이 이제 그 똥자루가 됩니다. 거의 그 정도로 애들이 최고가 좋아요. 하고 이제 군 프라이드가 저희하고 이제 인식 자체가 저희는 틀려요. 저희는 이제 징병제라 해갖고 의무제고로 가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병제라 해갖고 자기 의사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장난 아닙니다. 하고 또 혜택도 아예 틀려요. 뭐 한 팀당 뭐 나오는 지원금이라든지 월급 이런 거 틀려야 하고 그 특히 또 미 특수부대 나오는 이런 특수수당 일반 미 보병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예 프라이드가 틀려요. 그래서 나 특수부대요 하면서 이제 선글라스 쓰고 아예 걸어다니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품위가 아예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잘 뛰어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힘은 되게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뛰는 훈련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고 또 저희는 이 군 자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웬만한 먼 지역 400km 정도 같은 데는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미 특수전은 이제 그런 자원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기 좋게 거기 작전지역 거의 밀접한 곳에다 떨궈줍니다. 헬기가 됐든 찝차가 됐든 비행기로 됐든 다 떨궈줘요.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군장도 저희 군장보다 훨씬 크고 더 무겁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만큼 체력 손을 안 하고 바로 작전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갑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는 대부분 걸어간다. 더 멀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400km까지 걷고 이런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저희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같이 산 뛰어다니고 하면 다 미 특수부대 애들은 다 끝에 있고 저희 뭐 특전사 내에서도 제일 패급이라는 못 뛰는 애들도 걔네들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힘은 굉장히 세요. 막 발심을 한다든지 같이 운동을 해보고 하면 힘은 굉장히 세요. 왜냐면 음식 먹는 자체도 틀리고 하고 얘네들은 이제 근력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하고 이제 이런 게 틀리다 해서 하고 특별했던 경험은 이제 미 영화에서나 보던 미 특수팀들하고도 같이 이런 관계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하고 얘네들하고 이제 생존 훈련도 한 적이 있는데 생존 훈련 하게 되면은 막 이런 돼지 한 마리를 아예 통째로 잡습니다. 해갖고 요거 해체 작업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배우고 또 이제 꿩도 잡고 생존 시간에 하고 뭐 이 뱀도 이제 뭐 잡아보고 그 다음에 아무튼 닭 같은 것도 어디서 사다가 닭 같은 것도 목피트라고 잡는 법도 알려주고 뭐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 하고 또 이제 저는 해상초크조 훈련 갔다 오면서 이제 거기 교육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심해 잠수라는 거래요. 이제 이런 공기 탱크 2개를 메고 심해 40m로 들어갑니다. 자, 40m 들어가면 남해 같은 경우는 물이 흐리기 때문에 아무리 40m 들어가도 시야가 넓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강원도는 이제 물 수온이 높고 깨끗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제주도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내려가면 시야가 빵 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m 들어갔더니 강원도 우선 추워요. 내려가면 굉장히 추운데 우선 내려가서 이제 다른 세상을 보니까 되게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저도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 가더라도 안 도망가요. 예. 물고기가 좀 멍청한 건지 안 도망갑니다. 하고 또 이런 문어도 있고 막 이런 갑각류도 있고 신기해요. 그래서 막 문어도 전 잡아갖고 올라와갖고 이제 교관님 드린 적도 있고 가서 이제 봤을 때 산호초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동남아 쪽에 이런 진짜 펼쳐지 아름다운 이런 바다 심해만큼 못 따라가겠지만 내려가니까 정말 저는 좋은 경험했었어요. 시야가 너무 넓고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좀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면서 바보 멍청이가 되면서 뭔가 이게 심취하게 됩니다. 와 멋있다 하면서 훈련 전 잘 안 받고 제가 오히려 이걸 느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거기서 이제 막 문어도 잡고 해서 되게 심해에 들어가 봤던 이런 경험도 있었다 하고 또
제가 또 아까 또 해상 이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저만 받았던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교관과 교육생만 존재한다 했죠. 그러면 교관도 마찬가지로, 교관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외박을 나가긴 하겠지만 거기 있는 교육기간 동안 거의 출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친가족들이 면회로 와요. 교육생들은 면회 올 수 없지만 교관들은 어쨌든 교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다 수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말이 되고 했는데, 주말에 뭐 아무튼 교육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가족이 면회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 교관은 내가 현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뭐 몇만 마리 엄청 큰 보트가 있어요. 보트인데, 생긴 건 보트인데 이제 운전대도 있고 마력이 엄청 센 보트에 하는데,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교육을 받고 있었나, 아무튼 막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 너 일로 와, 너 타, 이래갖고 타라고 하더라고. 또 나를 굴리려나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갑니다. 갔는데 이제 가족들도 태우더라고. 사복 입은 뭐 따님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뭐 와이프도 계셨고 막 태우더라고. 해갖고 그 원사님이셨어요. 뭐 손자봉 원사님이셨나, 아무튼 가갖고 그 사람이 이제 태워갖고 가요. 왜 갖고 가는데 저희 이제 교육 지역이 있어요. 교육 지역까지 넘어가더라고. 왜 여기까지를 넘어가지 했죠. 갖고 너무 막 가더라고요. 아무튼 타고 한 30분을 갔었던 것 같아요. 하고 그 기름 주머니를 한 4개 챙겨가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르면 그냥 실시간으로 기름 채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계속 가요. 북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튼 막 가요. 갔어요. 갖고 왜 이러나 갖고 저한테는 이제 저 이제 교육생 고생하니까 저도 특별한 경험 시켜주겠다고 간 거예요. 갖고 저희 교육 지역도 굉장히 멀리 배를 타고 나가는데 더 가요. 갖고 한 30분을 갔었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졸면서 갔어요. 너무 갔는데 망망대해를 갑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바다밖에 없어요. 그냥 물결만 출렁출렁입니다. 가는데 어느 순간 한 30분을 지났을까요? 딱 지났는데 갑자기 원양어선이 확 보여요. 엄청 큰 진짜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이런 원양어선들이 정박해갖고 막 원양인지 화물선인지 겁나 큰 배가 확 보이면 어느 순간 시야가 빵 뜨여요. 그러고 제가 느꼈던 거,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돌고래 떼들이 이렇게 유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을 보는데 이제 그 면회 왔던 사람들도 와 하고, 저도 교육생으로서 와 하고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거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소수만, 저같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운이 좋았던 사람들만 해서 교관님들이 이렇게 그 경험을 시켜줬죠. 그래서 막 그 돌고래 떼들이 유영하는 것도 보고, 또 그런 많은 원양어선들이 이렇게 조업이라든지 또 화물선이 움직이고 하고, 그 망망대해 이제 사면이 이제 망망대해로 이제 그 훈련 지역도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벗어나갖고 가서 좌우 앞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그 뭔가 공허하고 멍한 이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때 신선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짧았지만 그때 되게 신선했다 하고, 또 자 이제 이거 이제 3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요거 진짜 재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자, 제주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자, 한겨울에 제주도 아마 한라산 요 중턱쯤에 저희는 수경지가 있습니다. 제주도 훈련을 부여받게 되면 한 달 정도 제주도 수경지에서 왔다 갔다 한라산, 또 한라산에서도 이 등산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막 그냥 일반 풀이 우거진 가시나무 바퀴를 막 이렇게 치고 한라산 내에서 막 훈련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요. 한겨울에 또 저희는 제주도 훈련이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 야생 독수리를 또 보게 됩니다. 야생 독수리를 보게 되는데, 요 야생 독수리가 날개를 피잖아요. 진짜 사람만 해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능 같은데 보면은 진짜 독수리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 있어요. 황병산에서 독수리를 봅니다. 독수리를 보는데 아무튼 날개를 피면 정말 이건 사람만 해요. 진짜로 이루 말해서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동물원에서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날개 피면 정말 야생 독수리 사람만 하다. 정말 큽니다. 하고 막 군대에서 막 일당백 막 요런 이야기가, 특전사 나오면 전투력이 빠방해가지고 뭐 맨몸으로도 막 곰하고 싸워도 이기고 막 이런 말도 안 돼 허구 이야기를 막 하곤 합니다. 자, 전수를 받았었어요. 한겨울에 이 제주도에서 전수를 받는데 새벽에 그것도 이제 그 조가 있습니다. 한 팀이 10명이어도 뭐 전방 경계조, 그 다음에 번대, 후방 경계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3, 3호는 나뉘어요. 2명, 3명씩 해갖고 나뉘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작전 지역에 내려가면 사사투처하고 경계도 하고 각자 임무에 맞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부중대장하고 둘이서
훈련을 하고 있었었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통신이었기 때문에 무전대기를 하면서 통신소를 구축해가지고 무전대기를 하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좀 자게 해줬어요 갖고 편하게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나무 밑에서 이제 이 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굉장히 거친 숨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거친 숨소리가. 그래갖고 이건 뭔가 해서 떠서 비몽사몽한테 해서 양쪽 귀를 열으면서 들어봤죠. 근데 일반 이런 야생동물의 신음소리가 아닌 거예요. 일반 아무리 큰 사냥개를 봤어도 이런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신음소리가 너무 거칠고 컸어요. 너무 커요. 진짜로 무섭고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하고 일반 이런 훈련들 중에 거의 실탄을 이렇게 휴대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칼도 이게 그때 챙겨갔던 칼이 야스리가 안 들어갔고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종대장을 깨웠습니다. 부종대장도 놀랬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저희도 이제 공포감에 무슨 소린가 해갖고 이제 랜턴을 켜갖고 봤어요. 봤는데 봤더니만 저희 이 작전 지역 앞에 멧돼지가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이게 정면으로 보면 얘네들이 좀 슬림해갖고 좀 그래도 덜 위화감이 들어 보여요. 하고 진짜 야생 차오차오를 보게 되면은 이 공포감 이루 말할 수면 뭐 특전사를 갖고 잡아갖고 해체해갖고 고기 꺼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오줌부터 지리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로. 멧돼지하고 특전맨하고 싸우면 사람이 뭐 이긴다. 안 돼요. 에밀란코 효도르가 와더라도 삐까 때릴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야생 멧돼지는 200~300kg 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던 멧돼지 가족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고 또 멧돼지 가족이 제가 최근에 또 다큐 보니까 그 가족들 그러니까 새끼들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민해갖고 만나면 반갑다고 물어 뜯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받아버리고 막 두꺼운 이런 가게 유리를 다 깨부시고 가듯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멧돼지 침도 멧돼지 설치는 실제로 이제 고기도 많이 먹어보고 했지만 멧돼지 털이 진짜 침으로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억세요. 그래서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봉착을 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또 거기다 또 감나무 밑에 와갖고 감 냄새를 맡았는지 그 이후로 제가 좀 감을 또 안 먹습니다. 좀 무서워서 또 군대에서 또 이 새끼 감 못 잡네 이 감이란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감을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예. 하고 또 그때 감나무 밑에서 멧돼지한테 습격을 당했던 썰이 있어 이런 추억이 있어갖고 감을 개인적으로 이런 과일들 중에 좀 싫어하는 축입니다. 멧돼지를 만났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멧돼지하고 맞서 싸웠을까요? 이 부중대장하고? 아닙니다. 쫄아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무전치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멧돼지를 만났는데 너무 상식 이상으로 크다. 괴물이다. 너무 크고 하고 또 이게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 단위로 지금 캠핑을 왔는지 휴가를 나왔는지 아무튼 뭐 거친 숨소리를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지금 배회하고 있다고 작전 지역을 갖고 이제 팀원들한테 알리고 나무 위에 있다가 멧돼지가 좀 사라진 후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멧돼지 실제로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고 이제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펴서 숙인다든지 해갖고 돌처럼 보여라. 왜냐면 멧돼지는 멍청해갖고 이게 돌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거나 뭐 이불 같은 걸 덮고 있으면 멧돼지가 안 한다고 뭐 그런더라고. TV에서 나오니까 멧돼지 대체 요령 나오던데 아무튼 멧돼지는 무서운 동물이다. 저희 나라 생태계 넘버원이죠. 그런데 이제 멧돼지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예, 저희가 멧돼지 못 이겨요. 총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심지어 활이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멧돼지 못 이깁니다. 멧돼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옆에서 보면은 장난 아니고 우선 숨소리 자체가 먹고 들어갑니다. 1차로 우선 먹고 들어가요. 예, 쫄고 들어가요. 하고 또 제주도 이거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저는 이번 훈련지가 전술훈련을 받았어요. 3박 4일. 이거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전술훈련을 받는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접대도 말했지만 등산로로 가고 뭐 이제 그런 데로 안 가요. 그냥 산길로 갑니다. 산을 헤쳐서 막 가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잘 숨겨지고 은원패가 되고 적 혹은 일반인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보병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에서 저희는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보병 그 대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10분간 휴식하고 있었나 봐요. 담배도 피고 물도 마시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를 저희가 지나가는데 한 명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게릴라스럽게 몰래 아무튼 활동을 하는데 산에서 남들이 안 가는 이런 길을 개척해갖고 최단거리를 아무튼 댕겨요. 아무튼 요리조리 아무튼 배회하고 댕깁니다. 근데 산 중턱쯤이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어느 이제 또 이제 그 거친 야생동물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아무튼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건 무슨 소린가 산중턱에 하고 또 담양에는 멧돼지가 이제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아무튼 큰 이런 야생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지리산 이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 이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는 좀 아닌 거 이게 좀 멧돼지가 있을 리는 없고 뭔 소리지 하고 아니면 뭐 남의 집 개소린가 야생 개소린가 이런 소리를 해서 갔더니만 아니 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뭐지 이런 도살하는데 강아지 멍멍이들 이렇게 도살하고 하고 또 이렇게 보신탕 뭐 이렇게 하는 데인 줄 알았어. 왜냐면 뭐 약간 개소리하고도 비슷했어요. 이런 큰 대형견의 개소리하고도 비슷해갖고 하고 또 이제 밤에 새벽에 훈련하고 있어갖고 이제 잘 안 보였죠.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갖고 뭔 소린가 하고 아무튼 갔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이런 그 산인데 야산인데 가는데 산길밖에 이런 저희가 가는 이런 산로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시멘트가 깔린 길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갑자기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팀원들하고 갔죠.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첫 전술훈련이 한 두 번째 전술훈련 정도 됐을 거예요. 갔죠. 그냥 갔는데 이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아무튼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니고 이렇게 그 뭐 이상한 큰 물체에 야생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으로 비춰봤죠. 비춰봤더니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곰이 있는 겁니다. 곰이 진짜로 한 명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 곰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 수십 마리 곰이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죠? 근데 진짜 곰이 있었어요. 갖고 랜턴을 비춰봤더니만 곰인데 거기가 이제 곰은 맞아요. 진짜 곰이에요. 반달곰도 있었고 막 곰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거기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곰 양식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웅담을 채취하고 파는. 그래서 그런 데를 봤죠. 근데 저는 이제 놀래갖고 막 해갖고 놀랬는데 선배들은 그쪽에 여러 번 가봤었나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정글북에서 모글리가 곰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놀랐어요. 곰을 야생 이런 진짜 실제 동물원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왔던 곰은 위화감이 실제로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개인 줄 알고 가까이 30cm보다 더 육박하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곰을 봐서 기겁했었다는 점 해서 이런 이 특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